그냥 낚시는 안 하고 대화만 해도 되는구나. 아, 좋은데요? 드랙을 좀 많이 잠그시는구나. 네, 전 좀 단단하게 네. 쓰는 편이에요. 저도 이만큼 혹은 좀 세게 잠그는데, 혹시 로켓티어 하시나요? 로켓티어 하죠. 그러시구나. 이거 약간 이상해요. 이상하죠? 예. 갑자기 너무 짤대로 가니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 이렇게 볼락 쳐도 되겠는데. 진짜 볼락 로드. 예. 지금 조류가 일로 약간 가잖아요. 네. 지금 바람이 터져서 라인이 이렇게 돌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텐션을 잡으면 라인 때문에 애기는 절로 가고 싶은데 라인이 애기를 잡아버리니까 그렇죠. 멀리는 못 가고 계속 라인 따라 이렇게 갈 거예요. 네. 근데 필조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이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네. 주잖아요. 네네. 뭐 이게 각을 잡으려고 하면, 그리고 긁어올 때도 약간 이렇게 옆으로 긁어오고. 네네네네. 예, 보내주고 다시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조류가 좀 세요. 근데 바람이 그렇게 괜찮아. 근데 그러면 저쪽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도 사람이 없는데 바람을 무시하고 조류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하면 좀 덜 밀리잖아요, 바람이. 네. 차라리 조류로 보내주고, 최대한 이게 안착을 시켜서 이제 해가지고 조류의 흐름으로 그냥 애기를 좀 보내주려고 해요. 최대한 조류에 움직일 수 그때 있게. 했을 때 만약에 바람이 터졌을 때 그런 상황 같은 거, 뭐 그런 거 봤을 때 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고. 아마 힘들 거예요. 어느 필드를 가도 좌우에 사람들이 다 있어서 네네, 그쵸. 정면으로 뻗는 조류가 아닌 이상은 저는 좀 공략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옆에 분들하고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도 하고. 그쵸. 근데 저번에 갯바위에서도 옆에 분이 가운데 던진 게 아니라 저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던지셨잖아요. 대각으로 던지셨죠. 그래서 제가 알면서도 죄송하다고 말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박프로님 던진 방향 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왜냐면 걸려도 박프로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버리면 되니까. 그쵸. 우리 뭐 일행들이야 뭐 걸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근데 그분이 계속 그쪽으로 던지시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근데 어차피 그분도 애기가 이쪽으로 돌 텐데, 뭐, 실력이 좋으셨을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한 마리 그때. 맞아요. 한 마리 잡으셨죠. 예, 했는데, 제가 이쪽으로 공략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 박프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긁어오기만 했어요. 그냥 한번 액션 주고 긁어오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분 매너가. 그죠.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던지시는 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수풀을 열어놨는데 조리에 흘리면서 그분까지 걸어버릴 때가 좀 많아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제 잘못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텐션을 잡았으면 안 걸었을 건데, 만약에 내가 정말 그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계신 데를, 사람 없는 데를 찾아서 가야죠. 맞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지만 조류가 그렇게 빠르게 그분 쪽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굉장히 크로스를 하신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해서. 맞아요. 그래서 우식 씨가 사과를 먼저 하시는 거 보고 바람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반했죠, 제가.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 방향으로 던지는 게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이 많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분이 계신 자리가 이게 본류 형성 지대가 조금 가까웠었어요. 저희는 좀 멀었고.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 본류를 태워야 오징어가 무니까. 그렇죠. 그 화제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에깅에서 가장 이거다 저거다로 말이 많은.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까 잠깐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에깅 장비, 그러니까 릴과 로드의 세팅을 함에 있어서 경량이 중요하다 또는 밸런스가 더 중요하다, 하나를 택하시면 뭘까요? 저는 밸런스. 밸런스예요? 저는 밸런스를 가요. 왜냐면 이게 그거는 나중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밸런스가 중요하다. 왜냐면 무거운 걸 써봤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가벼운, 지금 쓰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밸런스를 다 차치하고서도 너무 가벼워서 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경량화에 대한 건 그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적당한 무게가. 그리고 저는 좀 이게 가볍지만 탄성이 좀 좋잖아요. 탄성이 있음에도 약간 쫀득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에버그린을 좋아하는 쫀득쫀득 낚싯대 중에 딱 있고. 그리고 레스토프 같은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좀 안 써봤어요. 안 써보셨어요? 레스토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L대라고 하는 낚싯대는 좀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슬랙은 써요, 봄에도. 에버그린 거는 걔는
2km, 제가 중반 2km 300짜리를 걸었는데도, 얘는 그냥 3km도 걷더니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이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스타로 2km 500을 걸었는데, 78, 제스타 78. 아니요, 제스타로, 예. 제스타로, 잡으셨네요? 예, 여기 바로, 작은 애들, 아까 요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걸 걸었는데, 빠졌어요. 옹포에서 빠졌어요. 근데 뭐, 그건 어차피 제 잘못이니까 빠졌어요. 근데 얘를 기양도에서 봄철에 못 쓰겠다. 3km짜리 걸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그 장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km 오버가 되는 애를 걸고 모래 걸렸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뽑아낼 자신이. 네. 얘는 그냥 산란철에는 제외하고 그 이후에만 쓰자.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냥 봄에 쓰는 장비. 그렇죠. 약간 이런 게 좀 그렇죠. 있어요. 예. 시즌별로 약간 준비를 딱 이런 게 해놓으시죠. 있죠. 자, 그러면 예. 아까 이것도 힌트를 잠깐 주셨는데 액션. 우리 소위 샤클이라고 하는 이런 빠르고 강한 액션. 네네. 알고 있어야 한다. 필요 없다. 그냥 살살살살만 해도 충분하다.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있어야 네, 된다. 알고는 있어야죠. 빠르게 준다라는 게 가을에 뭐 잔챙이들 잡을 때는 그거의 반응도 빠르기도 하고. 그쵸. 그죠. 모르는 것보단 갖고 가는 게 낫지는 않겠네요. 제가 느꼈을 때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포인트에 여러분이 서 계신 상태에서 유독 한 액션에 한 네. 분한테만 탈 때가 저는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럼 그게 그런 것만 저는 봐도 또 그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오징어의 흥미를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그쵸. 네, 네. 제가 느끼는데 큰 애기는 그거에 반응을 잘 안 할 거예요. 아마도. 네,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빅 사이즈 애들은 그리고 솔직히 어차피 겨울 소위 저희가 대가리 맞춘다. 네, 그쵸. 네. 그걸 잘 노리는 사람이 최고거든요. 포인트를 보는 그래서 안목인데. 저희가 약간 부채꼴로 던진다라는 그쵸. 개념도 네. 가리키는 부분도 보고. 그쵸. 예, 저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거. 예. 필요는 하다. 필요한 경우가 그럼 있다. 왜 그걸 해야 그리고 심심하잖아요. 예. 한 번씩 그냥 그걸 하려고 좋은 낚싯대 쓰는 건데. 그쵸. 예. 또 다양하게 그래서, 공략할 수도 예. 있고 즐거움도 있고. 애깅 장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 장르의 낚싯대를 좀 써봤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낚시가 허술했다. 네. 이 장비가 이런 낚싯대가 내가 원하던 낚싯대였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부터 만약에 제가 이 낚싯대 쓰잖아요. 그럼 저는 또 액션이 바뀔 거예요. 네, 맞죠. 로드에 맞는. 예, 그리고 그래서 스키드매니아 로드를 쓰면 또 액션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걔는 흔들라고 만들어진 낚싯대 맞아요.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좀 재밌어요. 흔드는 재미가. 예, 그리고 이 힘새나 돌아왔을 때 이 엘대 같은 약간 쫀득거리는 그런 맛도 있고 파워풀도 하고. 근데 무거워서 못 쓰겠어요. 무겁죠. 스키드매니아 무거워요. 예, 마사무네인가 무라마사. 예, 무라마사. 그때 좀 오래됐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제가 아는 지인한테 그냥 줘버렸거든요. 예.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그냥 헌납하는 좀 더 가깝게 지내야겠는데. 자꾸 뭘 있어요. 주시려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해서 좀 후회하는 게 제스타 77은 갖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77L 신형. 77, 코르크로 이렇게. 예. 그건 진짜 써보고 싶어요. 예, 80M를 네. 재밌게 썼어요. 근데 정말 필요로 하신 분이 있길래 줬어요. 그때까지 노드가 좀 많았거든요. 네. 슬랙을 얻어오면서 얘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는 77L로 볼락 치려고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쓰는 것보단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싸게 저렴하게 또 나눔은 아니네요. 일단 예? 돈은 바꿔주셨네요. 되게 싸게 넘겼죠. 엄청 싸게. 예, 그렇죠. 예, 그쵸. 제가 아까 잠깐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릴을 사면 로드를 서비스로. 맞죠, 그런 거죠. 예. 그냥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제가 좀 로드를 좀 험하게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로드에 대한 값을 매기기가 좀 난감해요. 왜냐면 그냥 20만 원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분이 고맙게도 35만 원을 측정해서 아이고, 그렇게 했던 거라서 제가 그때 25만 원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 더 얹혀서 너무 싸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분 옆에 또 좋은 분이네요. 네. 근데 또 그때가 벤키시 쓸 거면 스텔라 쓰지. 에어리스 쓸 거면 이거 쓰지. 그쵸.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제가
그분이 이거 쓰는데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50만 원짜리 릴 정도의 성능이면 오징어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아, 과분하죠. 제 거, 네, 제 거 저 보십시오. 솔직히 집에 CR4가 있거든요. 네네. 저 안 쓰는데도 얘 세척할 때 계속 한 번씩 같이. 이렇게 얼어만져줘요. 아이고 진짜 한번 그 대화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기계여도 정이 들면 뭐 그런 쉽게 것도 하고 어떤 생명체처럼 나한테는 내 마음에는 얘를 특별히 생각해서 그러는 것보다 미안한 거죠. 좀 되게 막 써서. 그게 특별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좀 미안한 험하게 써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기계한테. 맨날 기스 내고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주인 자빠지면서 기스 나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나 보네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쇼크리더 만지시니까는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쇼크리더 매듭법은 혹시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는 FG하고 네. 이지블러드하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름 정도는 다 알아야 되냐 또 하실 수는 있는데 바람 부는 제주도 현장에서 FG 매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좀 약간 바람이 없으면은 대충 잡아서 한 1분 30초면은 돼요. FG를? 네. 와, 엄청 1분 빨리 30초면 하시는구나. 되는 것 네네. 같아요. 현장에서도 1분 30초면은 이런 날씨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 필드에 오면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오래 낚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급함. 예. 이게 제가 묶다 보면 제가 이게 빨리 하다 보면 매듭이 좀 약간 느슨해질 때가 있고 잘 못 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이지블러드 가는 경우가 좀 이지블러드. 네. 그래서 빠르기도 하고 튼튼하고 저도 이지블러드를 주로 쓰거든요. 이지블러드가 좀 빨라요. 금방 묶어요. 솔직히. 바람 불어도 좀 생각보다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좀 웬만하면 현장에서 할 때도 있지만 집에서 FG를 묶어 놓은 상태에서 나와서 털렸을 때 필드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생각하지 미리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같은 이런 날이면 옆에 분들이 오징어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이지블러드 그쵸.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집에서 편하게 묶을 수 있을 때 네. 채비할 때는 FG 묶어 나와서 터지면 그때부터는 이지블러드로 빠르게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요새 쇼크리더를 1.75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일 작게 쓰는 게 2.25라서 합사는 그럼 몇 호를 쓰실까요? 합사는 0.6, 0.8을 쓰는데 0008로 동갈치한테 너무 당해서 맞아요. 요즘 한 40m를 그날 감은 건데 그 40m를 날려버렸어요. 거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동갈치가 기술에게 3개를 가져간 거예요. 아니 근데 085에 2.55를 써도 동갈치한테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써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근데 심지어 바로 털린 게 아니라 그게 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줄이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치고 가다가 팍 끊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3번이더라고요. 그날 대평이었는데 불을 켰는데 동갈치가 한 수십 마리 있더라고요. 한 번 동갈치 뜨면 진짜 그냥 철수했어요. 철수 진짜. 왜냐면 제가 그냥 솔직히 오징어 포기하고 기수 살리겠다 해서 왜냐면 제가 또 기수를 쓰잖아요. 기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죠. 기수는 아깝죠. 다른 애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수가 어차피 한정돼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아깝더라고요. 어드바이저 분도 기수에게는 아까워합니다. 아까워요. 왜냐면 제가 기수 얘기를 받고 많이 뺏겼어요. 주변 분들한테 준 것도 있기도 하지만 고맙게도 그분들이 또 잡아주시고 제가 우리 안프르님 덕에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이 그분들이 써주시면서 기수 좋다 이렇게 해주면 그쵸. 또 고마운 거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줄 게 없잖아요. 가끔 필드 가서 오징어 잡고 그냥 기수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 말고는 그래서 근데 안프로님이 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쇼크리더 길이는 얼마나 쓰시나요? 원래 하실 때? 저는 지금 거의 밥프로님하고 똑같이 가요. 짧은 저는 한 이 편이시구나. 정도 가요. 이게 길어야 한 80전? 그러시구나. 저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저도 지금은 좀 이제 애기 뜯기면서 점점 짧아지기는 한 건데 저도 1m 채 안 되게 쓰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길게 하시는 이유가 최대한 좀 쇼크리더를 오래 쓰려고. 저도 약간 그런 건데 그리고 저 쇼크리더를 약간 그냥 저렴한 거 써요. 뭐 쓰시나요? 듀엘 하드코어 그때 가면 한 60m 감아서 10,000원 정도에 낚시방에 베이직 FC 같은 거 쓰시는 줄 알았네요. 제가 낚시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에깅의 장르가
돈 있는 사람들의 낚시라고. 그죠. 약간, 그러니까 소위 우리 네. 간지라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저 같은 사람은 낚시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왜냐면 저는 낚시 옷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약간 되게 멋있는 낚시복이 없어요. 저도요. 예, 그리고 없어요. 펠트도 솔직히 그 한 10만 원? 10얼마짜리 그것도 막 눈물 흘리면서 사요. 아. 그런 거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유부남들 다 뭐 예. 그리고 와이프 눈치 보이고 눈치 보이죠. 그리고 와이프 몰래 좀 사기도 하고. 가끔 한 번씩은. 예. 요거 비밀이, 이거 비밀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 낚싯대가 다 10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릴도 내가 5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네네네네. 5만 원짜리로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이제는 알죠. 음. 네. 근데 뭐 술 안 먹고 낚시밖에 안 하는데 네. 근데 좀 그냥 밤 포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또 이해해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또 네. 천사 같은 또 사모님이 또 네. 계시군요. 예전에 오징어를 제가 좀 잡았잖아요. 그럼 저는 농어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사이즈는 항상 픽업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놔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처갓 때 가져갈 거 집에 뭐 제사 때 쓰고 뭐 잡아놓으시면. 네. 네. 근데 예전에는 비양도에 있을 때는 오징어가 솔직히 뭐 그렇게 귀한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이거 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비양도에서 오시가 좀 10kg만 줘면 그냥 막 10kg씩 아니 좀 몇 마리씩 막 준 적도 있어요. 막 많이 퍼져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고기 전용 뭐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으세요? 잡은 조가물 넣어놓는 냉장고? 200리터짜리 그 비양도 집에 100리터인가 200리터짜리 그 네모난 거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같은 예, 거. 그거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거의 한 달이면 꽉 차요. 그래 이제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이라니까요. 예, 이렇게 있는데 그게 왜 꽉 차냐면 많이 잡아서 꽉 차는 게 아니라 사이즈별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여기 놓다 보면 공간이 금방 차요. 많아서 그런 게 많이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또 거짓말 하시네. 그런 거예요. 좀 그런 거라서 막상 빼보면 몇 마리 안 돼요. 1년에 한 1000마리 잡으시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양도에서 있을 때는 그 비양도 직장을 다녔을 때는 네. 이틀 반나절 해서 한 5시간, 6시간 그것도 잠을 포기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비양도에서만 잡았을 때 한 300마리 정도는 잡아요. 네, 비양도에서. 1년에. 예. 예. 그런 시간만 해도 비양도에서 한 300마리씩은 잡아요. 네. 근데 점점 그게 좀 줄어들기는 해요. 생각보다 비양도의 무늬오징어 에깅 시즌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한 3년 됐죠. 와이프가 아침 9시 배 타고 비양도에 놀러 왔어. 와이프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왔거든요. 그날 시간당 20마리씩을 잡는 거예요. 그날 오징어가 미쳤어요. 거의 80마리 찍었어요. 20마리면 30분에 10마리고 3분당 그러니까 던질 때마다 나온 거네요. 던질 때마다 나왔어요. 진짜 근데 던질 때마다 나온 그 거네요. 가게에 있는 민경이네 동생 아닌데 민경이네 보면 수족관이 있어요. 그 수족관에 오징어를 꽉 채웠어요. 데이게임으로 거의 80마리 잡았어요. 와. 네. 진짜 하루 만에 세 자릿수 조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비양도 상황이었네요. 필드는 그랬어요. 와. 근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포인트를 옮기는 게 이제 육체적으로 좀 몸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차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막 밤 12시에 퇴근하는데 막 새벽 맞아요. 3시까지 낚시하다가 아침 6시 반에 또 출근하고 그 잠을 포기해서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가게를 하면 퇴근을 하고 잠을 포기하고 제가 한 9시쯤에 퇴근을 했었는데 9시에 퇴근해서 낚시를 가고 한 새벽 4시, 5시까지 낚시를 하고 집에 가서 2시간 자고 뭐 3시간 자고 출근하고 이 생활을 한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막 한동안 에깅에 막 미쳐 있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에깅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건지 아니면 체력이 힘든 건지 그게 좀 저 느끼는 게 반야엔 하는 걸 구경하러 갔어요. 전 에깅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저도 한번 그냥 채비 없는데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농어 치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농어 장비가 다 비양도에 있어요. 모든 게 다 비양도에 있어요. 제가 주문하는 건 다 비양도로 와요. 다 비양도로 가는 왜냐면 와이프가 걸리면 안 돼. 맞네. 비양도에 오면은 비밀 기지가 있으시구나. 네가 알턱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다 비양도 집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비양도 집에는 장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 쓰고 빨리 넘겨버려요. 아는 형님이 우시가 나 좋아하면 그냥 헐값에 넘겨버려요. 막 이렇게 멋있게 진열되어 있는 낚시방이 있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저 그냥 대충 그냥 던져놔요. 그냥. 우리 제주도 말로 데껴놓고 그냥. 네, 전 그냥 낚시 끝나면 그냥 대충 던져놔요. 그러시구나. 본섬에 있는 낚싯대만 좀 대충 깨끗하게 하고
왜냐면 비양도는 제가 출근 전까지 낚시를 하고 집에 와서 빨리 씻고 낚시 던져놓고 옷 갈아입고 바로 출근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 비양도에서 네. 다시 뭐 돌아가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그죠. 고향인데 제가 가고자 하면 낚시하러 가면 가는데 자녀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요. 그러시구나. 네, 네, 네. 그래서 네. 좀 뭐 저녁에 낚시를 맨날 아시는 분들은 제 낚시 맨날 가는데 네. 그건 저녁 이제 아침에 이제 할 거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왜냐면 제가 비양도에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질보가 내리거나 태풍이 오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애기가 좀 많이 커 보이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또 나중에 애기가 좀 많이 커 있어. 그래서 그때 한번 육아휴직도 한번 썼었고. 마음이 좀 지금도 뭐 보네. 그렇긴 하지만 네. 애들 크는 걸 조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낚시는 가긴 하지만 좀 그런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진짜 눈앞에 보이는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날씨 안 좋으면 배가 안 떠버리니까. 근데 그 태풍 부는 날에도 낚시해요. 저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콩말 일면 농어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풍 부는 날은 농어를 가요. 눈 내리는 날 허허허 영하면서 날씨 조금만 좋으면은 이게 에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둘 다 재미없다. 그럼 뭐 볼락 낚시를 하든가 아니면 문어 낚시도 하거든요. 다 하시는구나. 비양도에서 낚시를 하다가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찌낚시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미 몇 년 썩히니까 다 녹져 있더라고요. 네, 한번 딱 피니까 가이드가 뚝 꺾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건데 그런 낚싯대인데 비양도는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좋은 것도 숲에서 다 녹죠. 그쵸. 찌낚시 하시는 분한테 새우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그냥 그분 쓰는 지렁이 해가지고 그 에깅대에다가 그 앞에 톡 던져놨는데 한 30치? 때는 돌돔이 문 거예요. 와, 최고인데. 근데 그거 이제 안지인 형님 그때 딱 마침 내려올 때요. 그거 썰어 먹자고. 그날 그거 초밥 잡아 먹고 막. 와,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말이 있는데 백문이 불여 일뀨임이라고. 네. 돌돔을 요렇게 요즘 사람들 그 타자 치는 것처럼 쌍디귿에 요를 쓰고 리을 미음을 하면 요게 반으로 가르면 돌돔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뀨임이라고 제가 항상 말하는데 저는 제가 먹어본 어종 중에 뭐 제주도에 유명한 다금바리도 있지만 돌돔은 저는 돌돔이랑 벤자리. 제가 벤자리 얘기하려고 했어요. 벤자리. 네. 아버지가 또 어부시기도 한데 제가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좀 초밥은 좋아해요. 초밥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도 저랑 겹치는 게 많은데. 또 초밥 또 고맙게도 좋은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덕분에 낚시 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마무리 하시려고요? 아니요, 더 하셔도 돼요.